일본 중앙은행이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확대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자산 매입 기금을 1,260억 달러 증액해 총 6,9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경기가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동안 7.8%나 증가한 482만 건을 기록했고, 이에 더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도 7월보다 2.3% 증가한 7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탈세 혐의를 잡고 파리 본부와 스트라스부르, 리옹, 보르도 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UBS 은행은 프랑스와 스위스 간의 일부 자금 이체를 감추기 위해 이중 장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스위스 영업팀이 프랑스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권유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펀드 핀코의 빌그로스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는 모든 부실 채권은 중앙은행의 책임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 투자를 피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통화 부양책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볼게요.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변원구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또 일본도 유동성 확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제 엔화가 많이 풀려서 엔화 약세로 돌아선다면 국내 증시 업종별 영향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본의 수입 비중이 많은 업종, 그리고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 벌써부터 영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전일 기존 45조 엔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10조 엔 증대한 55조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증대된 10조 엔은 각 5조 엔씩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매입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엔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 다소 공격적이었던 점에서 향후에 엔화 약세 압박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산 매입 정책 발표 이후 국내 지수는 상승은 했지만 유독 자동차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자동차 업종의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엔화 약세 수혜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일본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하는 기업들은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산인프라, 현대위아, LNF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국전력, 롯데쇼핑 등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하락 중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그 공격적인 일본 정부의 그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도 엔화가 지금 큰 폭의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책이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대응적인 정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럽, 미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생산 및 소비에 관한 모든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급 준비율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 실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 8% 달성에 대한 실패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수출 둔화가 진행되고 있고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어서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외에 적극적인 부양 정책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10월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18대 당대회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진핀 부주석의 권력 이양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 발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 각국이 또 선진국 쪽에서 경기 부양을 실시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일단 정권 이양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쪽 살펴볼까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세 궤도에 올랐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택시장 지표는 최근에 3개월 전부터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QE3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주택시장 경기를 한 번 더 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모기지 금리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놓았지만 모기지 시장은 정작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전망입니다. 연준이 지난주부터 3차 양적 완화에 따른 MBS 매입을 시작했지만 정작 통화 정책과 실물 경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반영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연준의 모기지 금리 하락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를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연준의 자산 매입에 따른 금리 하락 추세를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기존 대출자들보다는 신규 대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서서히 금리를 낮추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일반 대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라도 돌아가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어제는 일본까지 나서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랠리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 중입니다. 오늘 장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금일은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약한 수준인데요. 비차 프로그램, 비차 핵종 역시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그 강도는 다소 약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추경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조정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